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열정과 진심의 축구 해설 김조족입니다. 오늘 정말 시작부터 믿을 수 없는,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한마디로 포문을 열어야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드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선수, 바로 전 포항 스틸러스의 영웅 제카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제카 선수가 최근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아시아 축구 서열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 축구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축구는 서로 경쟁하며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네? 비슷한 수준이라고요? 아니, 제카 선수, 제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겁니까? 감히 대한민국 축구와 중국 축구를 같은 선상에 놓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먼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축구팬 모두는 제카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포항의 붉은 유니폼을 입고 상대의 골망을 뒤흔들 때 제 목이 터져라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2023년 포항에 10년 만에 코리아컵 우승 트로피를 안겼던 그 전설적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최강 전북 현대를 상대로 1-2로 뒤지던 상황에서 터트린 그 극적인 동점골. 그건 그야말로 영웅의 순간 그 자체였습니다. 제카 선수 본인에게도 축구 인생 첫 우승 트로피였기에 더욱 특별했죠. 그렇게 한국 축구의 심장부에서 K리그의 그 치열함과 높은 수준, 그리고 온몸으로 느껴지는 팬들의 뜨거운 자부심을 직접 맛본 선수입니다. 그 누구보다 K리그의 가치를 잘 알고 있을 선수란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영웅이 우리에게 그런 황홀한 순간에 선물했던 그 선수가 중국을 떠난 뒤에 우리 모두의 뒤통수를 치는 도저히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닙니다. 스스로 진실을 정면으로 등지고 K리그에서 영광을 누렸던 과거의 자기 자신마저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좋습니다. 제카 선수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팩트를 기반으로 아주 명확하고 냉정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중국의 그 평온한 삶에 젖어 잠시 잊어버린 듯한 그 냉엄한 현실을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당신의 기억 속에 똑똑히 새겨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평하게 시작하죠. 제카 선수의 그 황당한 주장 속에서도 딱 하나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바로 일본이 아마 동아시아 최강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숫자, 그 탄탄한 선수층의 깊이,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축구 시스템의 조직력을 본다면 충분히 근거 있는 주장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건강한 라이벌이며 그들의 성과는 닥수받아 마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인정.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고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든 바로 그 대목.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그 터무니없는 망언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카 선수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했는지 그 첫 번째 팩트부터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견도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가 공인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 바로 FIFA 랭킹입니다. 과연 이 랭킹 앞에서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FIFA 랭킹입니다. 그 어떤 사견이나 감정이 끼어들 수 없는 전 세계 축구의 공용어이자 가장 객관적인 성적표, 바로 앞입니다. 제카 선수,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월드컵 11회 연속 진출에 빛나는 아시아의 맹주답게 현재 FIFA 랭킹 23위, 언제나 20위권 안팎의 세계적인 수준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제카 선수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한 중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90위,
91위, 92위, 아 여기 있군요. 94위입니다. 94위. 아이고 제카 선수 제가 뭘 잘못 본 겁니까? 혹시 간단한 덧셈 뺄셈 같은 산수도 어려우신 겁니까? 자 화면에 크게 띄워드리겠습니다. 23 그리고 94. 이 두 숫자가 정말 같아 보입니까? 60계단 이상 차이가 나는 이 엄청난 격차를 두고 비슷하다고요? 이건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축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입니다. 피파 랭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인 성적표라면 이제 두 팀의 자존심이 걸린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양 팀의 역대 상대 전적입니다. 숫자는 역사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중국 총 37번의 A매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냐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무려 22승을 거두는 동안 중국은 몇 승을 거뒀을까요? 단 2승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 2승. 22번을 이긴 팀과 고작 2번 이긴 팀입니다. 이걸 승률로 환산하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승률은 60%에 육박하는데 중국의 승률은 고작 5.4%에 불과합니다. 10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제카 선수,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 기록을 두고 이게 경쟁하는 사이의 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축구에서는 이걸 일방적인 천적 관계, 그리고 완벽한 압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교의 무대를 선수라면 누구나 평생을 바쳐 꿈꾸는 지상 최대의 축제, 바로 월드컵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무대에서만큼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월드컵 본선에 몇 번 진출했습니까? 아시아 최초 10회 연속 진출을 포함해 무려 11번입니다. 그 중에서도 2002년에는 아시아 축구 역사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고 앞으로도 쉽게 깨지 못할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연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의 자부심입니다. 자, 그럼 제카 선수가 우리와 비슷하다는 중국은요, 월드컵 본선 진출 횟수 역사상 단 한 번입니다. 2002년 우리가 4강에 갔던 바로 그 대회입니다. 그럼 성적은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더욱 처참합니다. 3전 3패, 0득점, 9실점, 승점 0점,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단 1점의 승점도 따지 못하고 짐을 쌌습니다. 제카 선수 11번 출전해서 4강까지 간 나라와 딱 한 번 나와서 1골도 못 넣고 돌아간 나라.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진출해서 국가대표팀의 기록이 이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카 선수가 지금 바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 무대, 아시아 클럽 축구의 왕중왕을 가리는 AFC 챔피언스 리그로 가보겠습니다. 가지요. 우리 K리그 클럽들이 들어올린 우승 트로피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12번. 대회 역사상 그 어떤 리그도 넘보지 못한 최다 우승 기록입니다. 이것이 K리그의 위상입니다. 그럼 제카 선수가 뛰고 있는 중국 슈퍼리그는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요? 절반 정도는 됩니까? 천만에요. 고작 2번입니다. 단 2번. 12번과 2번. 6배 차입니다. 6배. 제카 선수, 지금 본인이 뛰고 있는 리그의 역사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대체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모든 증거의 마지막, 바로 선수의 클래스 차입니다. 축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우리에게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월드클래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있습니다. 독일 최고의 명문 클럽 바이에른 뮌헨의 철벽 김민재가 있습니다. 프랑스 챔피언 PSG의 공격을 이끄는 테크니션 이강인이 있습니다. 황희찬, 이재성, 조규성 일일이 거론하기도 벅찹니다. 자, 그럼 중국은요? 제카 선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우리 선수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럽 5대 빅리그에서 경쟁하는 중국 선수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좋으니 한번 말해보시죠.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카 선수. 자, 지금까지 저희는 피파 랭킹, 역대 전적, 월드컵 역사, ACL 우승 횟수, 그리고 선수 클래스까지 반박 불가한 팩트들을 통해 제카 선수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가장 큰 의문이 생깁니다. 왜
K리그에서 뛰며 그 수준을 직접 경험했던 결코 어리석지 않은 제카 선수는 대체 왜 이런 상식 밖의 발언을 한 것일까요? 저는 몇 가지 합리적인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가설, 바로 위아나 파워를 의식한 지극히 계산적인 립 서비스일 가능성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는 현재 중국 클럽에서 막대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평온한 삶과 재정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구단과 팬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발언일 수 있다는 거죠.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발언,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가설, 의도치 않은 착각입니다. 어쩌면 제카 선수가 말한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 실력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 슈퍼리그 돈은 정말 많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훈련 시설, 외국인 선수에게 제공하는 엄청난 대우, 아마 그는 이런 경기장 밖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표현이 잘못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카 선수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돈으로 역사를 살 수 없고 돈으로 트로피를 살 수는 없으며 돈으로 클래스를 살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축구의 수준은 돈이 아니라 땀과 눈물, 그리고 역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설. 어쩌면 가장 슬프고 가장 현실적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제카 선수가 직접 말했죠. 중국에서는 브라질처럼 압박감이 전혀 없다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혹시 승리에 대한 압박감,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투쟁심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지성인의 압박감마저 그 평온한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마저 귀찮아질 정도로 그저 달콤한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중국 축구의 가장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카 선수, 당신의 그 말은 냉철한 전문가의 분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현 소속팀의 눈치를 보는 어설픈 외교적 수사이거나 치열한 현실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의 슬픈 독백일 뿐입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비슷한 수준에서 경쟁하는 상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 다른 클래스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수십 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압도적인 숫자가 말해주며 우리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새겨넣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무대로 빛나고 있는 우리의 별들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진실은 제카 선수, 당신이 누리는 그 어떤 평온한 삶으로도 결코 왜곡하거나 흐리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제카 선수는 자신의 안락하고 평온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엄하지만 위대한 진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아시아의 맹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가슴 벅찬 사실에 뜨거운 자부심을 가집시다. 시청자 여러분은 제카 선수의 이번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구단을 의식한 외교적 립서비스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현실 감각을 잃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아래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시된 명백한 팩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속 시원한 팩트 폭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은 필수입니다.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서 대한민국 축구의 진짜 위상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김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